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핵 능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좀 살펴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. 2012년도 특히 6월 20일 아마 몇 년 전 일이라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참의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원자력 기본법을 34년 만에 개정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년 원자력 기본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이 법의 목적 조항인 2조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, 환경 보존과 함께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런 내용을 당초에 없던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. 이거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2012년인데 그 전부터 최근 그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? 그 이후로 일본이 핵무장도에 나서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, 50년대 말 60년대, 70년대 이때는 중국의 핵개발 때문에 일본이 꿈틀꿈틀대다가 최근에는 이 북한 때문에 북한을 명분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핵 무장 야욕을 키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좀 일본의 핵 능력을 좀 보자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은 완벽하게 갖춘 나라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본은 원자료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 이걸요 원심분리기를 완벽하게 갖고 있고 연 800톤에 달하는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게 플루토늄 얘기인데요. 일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근접해 있는 나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2011년 9월 일본 내각부 보고가 있었는데요. 현재 일본은 국내 6.7톤,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 이걸 맡겨놓은 게 있는데 23.3톤, 이래가지고 모두 3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북한이 2008년인가요? 중국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보고한 그 핵 신고서에 플루토늄이 40kg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0톤입니다. 30톤. 이거를 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은 현재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과 동급의 핵폭탄을 약 10,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. 또 농축 우라늄 한번 볼까요? 2011년 기준으로 1200kg에서 140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400kg이면 핵무기를 도대체 몇 개를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요. 여러분들 머리가 아픕니다. 이 일본에 있는 핵시설들을 뭐 전문가들이 쭉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건 진짜 일본의 이 핵 능력이 과연 여기까지 왔구나. 입을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일본은요, 핵 농축 기술까지 높아져가지고요, 뭐 90% 이상의 핵 농축이 돼야 무기급으로 쓸 수 있다는데, 일본은 50% 내외의 중간 단계 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. 만약 대규모 농축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. 제가 뭐 좀 설명을 붙이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농축 분야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무기급 플루토늄, 우라늄 갖고 있으면 이걸 실어 나르는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핵 투발 장치.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도 일본은 최고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 MV4는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고요. 거기다 일본은 지구 저궤도에 16톤짜리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일본은 평화라는
미명하에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구비해 놓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더 심각한 거는 일본 내 움직임입니다. 특히 정치권. 현재 일본의 총리죠. 아베 신조가 관방부장관을 했던 2002년 5월에 와세다 대학 공개 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. 결심하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야, 아베 신조 이 사람이 지금 총리입니다. 거기에 평화헌법은 자유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 이런 말도 한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핵 보유와 일본 군 무장의 최대 걸림돌,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요즘 얼마나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미군 점령하에 만들어져 가지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은 사실 주권을 포기한 일이다. 이런 주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일본이 이 능력까지 보유했는데 이런 핵을 갖겠다는 의지까지 충만한 이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지키는 정치적 tum은 이미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민 여론하고 국제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핵으로 무장한 군사대국을 향해 그 개헌을 헌법을 고치는 그런 움직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일본이 과연 마음대로 핵 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? 역시 미국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거기다가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국은 가만히 있습니까? 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만은.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갖게 되는 핵 도미노 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과연 미국,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걸 용인할까요? 문제는 북한입니다.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끝내 비핵화하지 않고 핵 보유국 위상을 굳건히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. 미국도 그런 일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되면 또 한국과 대만도 자극하고요. 한 가지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16년 3월 29일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.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당시 이게 이제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했다는 건데 자기는 핵 확산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. 그러면서도 중국과 파키스탄, 러시아 등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도 이를 갖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 후보가.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?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게 저는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보는데요.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대목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. 일본의 핵무장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입니다. 이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이면에 이런 또 예민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